그동안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져 왔던 자동차 업계에 고용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로 접어들며 스마트 팩토리와 AI 피지컬 로봇이 도입돼 생산 공정의 필요 인력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감원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도 최근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의 자연 감소로 인력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된 생산직 근로자 중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인원은 총 9,525명에 달합니다. 현재 노조 가입 생산직 인원 24,500명의 39% 가까이 향후 7년 내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2,024명을 시작으로 2027년 1,706명, 2028년 1,722명 등 2030년까지 매년 1,000명 이상의 퇴직자가 나옵니다. 현대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 공장 증설과 아산 공장 완공 등에 맞춰 대규모 기술직을 채용했는데 그때 고용됐던 세대가 한꺼번에 정년을 맞는 정년 러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제조업 시대와 달리 지금은 생산 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생산 공정이 단순해지고 있어 나가는 인원만큼 생산직을 채용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직무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2023년부터 재개한 생산직 공채에서 채용 규모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데 미국의 GM은 2022년에서 2025년 11,000명을 감원했고 올해 3월에는 3,000명 추가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자국 사업장에서 35,000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 일본 닛산은 글로벌 임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전기차와 AI 자율주행차 전환에 따라 투자 비용은 커지는데 피지컬 AI 도입으로 생산직 인력 필요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24년 75,137명까지 꾸준히 늘던 국내 임직원 수가 지난해 72,598명으로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일례로 할 일은 한 제가 번에 할수 있는 거고. 볼트만 박는 공정인데 이 볼트가 박는 거는 로봇이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 밀려나는 거죠. 당장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밥그릇이 달린 문제니까 거부에 강할 수밖에 딴 데로 없어요. 빠리지. 전주 공장에서도 트럭부 신규 라인으로 좀 생산 라인을 깔았는데 못 보던 로봇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고 회사에서는 더더욱 인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죠. 이제 점점 이게 더 힘들어지겠구나. 로봇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 인구가 없으면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휴식 자체도 아예 없을 뿐더러 모임 자체를 또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정인 퇴임한 사람들 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안 뽑고 로봇으로 대체를 하니까 돈을 쓴다든지 이런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느낌을 받죠. AI로 바뀌어버리고 인구가 줄어들면 저희들도 손을 놔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정시에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엄청 생기겠죠. 어마어마 생기겠죠. 만약에 아트라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명초는 끝이겠죠. 여기는 거의 회식 문화였거든요. 회식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사람마다 70평씩, 80평씩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주는 거죠 이제. 이거. 만들면 좋겠죠. 지금 현대 때문에 그 하청의 하청들이 다 먹고 사는데 여기 공장에 한 지금 업체들 한 3분의 1은 현재 하청에서 하청 한 3, 4, 5 하청들이거든요. 울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죠. 혁명서가 나가고 좀 사회적 그 노조 이 비판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뭐 한 3번에 걸쳐서 이제 냈는데 제일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시작은 현대차가 시작하지만 아마 이게 전 직업군으로 확산될 거는 누가 봐도 뻔하고 오로지 가성비만 생각하고 경제 윤리가 없으면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는 거겠죠. 일단 테이블을 만드는 게 최우선 목적 아니겠습니까? 논의 테이블도 없어요. 수상자들은 어쨌든 이윤 극대화를 할 거니까 어느 직종이든 간에 그거를 좀 상쇄시켜줄 제도들이 있어야겠죠. 우리 식당에 보면 서빙 로봇 처음에는 오 이랬다가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서빙 로봇을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극소수로 들어오기 전이 저는 준비 단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3명이 서빙이 일했으면 로봇가 들어오면 사장은 다 날릴라 했지만 뭐 2명은 남겨놔라든지. 옛날에 마차에서 기차로 바뀔 때 기차도 사람이 만들고 마차도 사람이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드는데 지금은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모든 걸 다 만들 거예요. 차원이 틀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정말 집단 지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도가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급진적인 브레이크 없는 변화라고 봐요. 우리가 뭐 농업혁명도 있었고 산업혁명도 있었는데 그건 뭐 수천 년, 뭐 100년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인데 생성형 AI 등장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없었던 변화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된 초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이 일반적인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은 인터넷에 뭐 문자나 이미지, 동영상 같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얻어서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로봇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 수밖에 없어요. (2027년부터는) 휴머노이드가 돌아가는 특히 양산 라인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구하기 힘든 지방의 물류센터라든가 인구가 그쪽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런 부분부터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人不可能24小时工作，可能最后还是要用机器人去替代。最终的目的就是做黑灯工厂嘛。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성향상 뭔가 직장 생활 그런 걸 너무 힘들어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같이 뜻 맞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무엇보다 이제 돈이 잘 되니까.
방제 주 5일제가 되겠네요. 찍기 민망하다고. 서로들 랩. 전 2019년에 도배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는데 도배는 안전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안전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자동차나 휴대폰, 컴퓨터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니까 그 발전이 빠른데 도배라는 작업은 사실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기술은 개발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할 만한 시장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지만 저는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사람이지만 5년, 10년 안에 그 현대에서 만든 아틀라스 같은 그런 로봇가 내 옆에 타고 있고 그들이 각자 맡은 임무를 그 사람 한 명이 조종하는 형식으로 언젠가는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가 한 4, 5년 뒤부터 급격하게 발생할 거거든요. 가장 큰 시그널이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 7년 뒤에 60만 명 그때까지 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아마존이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한꺼번에 다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정말 대공황급의 실업이 발생할 건데 그 여파가 한국 사회에도 몇 년의 갭을 갖고 올 거거든요. 인간 일자리의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마치 좀 싱크홀 같은 급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크홀이라는 게 예상치 않은데 갑자기 팍 그 일대가 다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AI나 로봇화에 의한 이 일자리 변동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으면 갑자기 그 직군 전체가, 노동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가 있어서 To the store and buy vegetables. Like I said, working will be optional, and people will have any goods and services that they want. 입으로만 떠드는 거죠. 결국 우리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될 거니까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럼 널 뭘 노력해주고 있는데 하면 노력은 없죠. 그 리포트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게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그 미국의 그 서비스 회사들, 솔루션 회사들 주가가 50% 60% 떨어졌어요. 저는 그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초과 이윤들을 어떻게 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익권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같은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토피아가 올지 혹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유토피아가 올지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사회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자기 일자리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그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일을 사랑해서 지키고 싶은 거냐고. 그러면 오히려 사랑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냐고 얘기해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이번 기회에 어쩔 수가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